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미국의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었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이어지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순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또 힘든 시장이 나타났었기에 오늘 이 시장이 반갑기도 하고요. 조금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업종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일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착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저희와 함께 주목해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류며 앞두고 나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요. 지금 광주 서구의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자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건물 일부가 붕괴된 건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서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 사고 전부터 공사장에서 합판이나 쇠막대 등이 추락하는 등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안전 위험이 커서 예정된 사고였다는 말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구역에서 철거 건물 붕괴로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 통제 모니터링을 하나로 연결한 스마트 안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좀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서 건설업계는 너무 처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며 조금 보완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 사고로 명분이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중대재해법 취지가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도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책임을 경영자가 다 지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는 입장인데요. 법 리스크가 무언대로 커지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불만이 있는 만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이해를 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초 건설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에 부담을 주긴 하지만 사장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며 이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상황을 바꿀 때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업계에서 더 이상 법이 지나치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큰 피해 없도록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이자가 급격히 올라서 많은 서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은행들이 지금 또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올해 성과급이 월 기본급의 300%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최대 성과급은 200%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통 크게 성과급을 쏠 수 있는 배경에는 역시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작년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같이 오르자 금리 하한선이 높아져서 은행권에서는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각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올려서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4대 시중은행에서 번 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네.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자 부담 상승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나선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당국의 대출 규제 방식이 이자들의 이자 잔치 배경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직원을 제외한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또는 배당 지급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시중은행의 폭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 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서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도 대출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대출 이자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 소폭이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일본과 홍콩 같은 아시아 주요국들의 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국내 증시의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4%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 탄력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고점 키워나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96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1.8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8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러한 양 매수가 10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4,634억 원, 외국인은 현재 3,91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10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10거래일 만에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528억 원, 외국인 214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일 어제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러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또 오펙 산유국들의 증산 목표 미달 등으로 정제 마진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유주들이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8%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S오일도 현재 2.96% 오른 97,300원에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2.65%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사이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건설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활발하게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규제 완화와 또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여기에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0.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동신건설과 일성건설은 2%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국의 초강력 방역 정책으로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가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다소 아쉬운 실적 전망과 또 먹튀 논란으로 부진했었는데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아쉬운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사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법정 디지털 위안화 앱을 출시한 이후에 현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옵티팜은 미국에서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연이은 강세에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의 백신 품목 허가를 앞두고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인수 문제에 유럽연합이 현재 불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인수가 불발될 위기가 처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96,000원 선까지도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올려 세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6% 오른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광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10%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현재 실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HDC가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1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태양광 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련 정책 강화 추세도 수익성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7.34% 오른 3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순항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객장 상황 연결해서 수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매수, 또 기관이 오래간만에 양시장에서 좀 매수세로 좀 전환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또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또 DB하이텍, 신한지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LNF, 또 HLB, 시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LNF, 위메이드,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 LG화학도 오늘 많이 오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투심 개선 속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전일까지 좀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이 파월 의장의 청문회 관련 이슈가 이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면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포인트, 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복귀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점이 좀 안도감을 주면서 지난 거래일 이 나스닥 상승을 비롯해서 국제 유가 역시도 4% 가까운 이런 상승 등으로 이에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좀 예상이 되며 오미크론이 진정된 이후에 경제가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한 점 등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그간 급락을 보였었던 2차 전지 소재, 게임, 인터넷 플랫폼 업종 등의 반등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상황이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간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반등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같은 반등세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도 향후 시장에서는 관찰해 봐야 할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주 투심 개선 등에 따른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반등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주 요인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 개선이 가장 큰 몫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현재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라든가 올해 실적 등에 대한 기대는 크지가 않다라는 점, 또 그리고 거기에 이 카카오페이 관련 스톡옵션 이슈 등으로 좀 투심의 부정적인 이슈가 아직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번 단기 반등 이후에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일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유업종의 강세가 좀 단연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국제 유가의 급등 요인 등과 더불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이 수급난을 지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업종 같은 경우 이런 업계 호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같은 추세는 2월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통상 배럴당 $4 수준이 좀 손익분기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최근 1월 첫째 주 평균 정제 마진이 배럴당 $5.9 수준이다라는 점은 수익성을 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자연스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SOL, GS,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올해 지켜봐야 할 50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혀진 점 등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좀 이끌면서 SK 이노베이션의 강세, 또 화학 업종 등도 이러한 석유 제품 수급난 속에서 이 화학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정유화학 쪽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오늘 시장 내에서의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심이 개선된 내용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업계 호재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조금 더 내용들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지금 시장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이 됐고요. 국내 시장도 오늘 순항하고 있는데 증시 흐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전일 파월 의장의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양적 축소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확 돌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5일 날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양적 축소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1월 5일 이후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고점 저점 차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 1,300포인트, 그다음에 나스닥도 1,30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은 일단 금리는 인상을 하지만 양적 축소는 연말쯤 금리 인상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조기 양적 축소가 연말로 늦춰질 것이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는 계속 지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양적 축소 관련된 발언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연준에서 올해 최소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3, 6, 9,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그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9%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더 정책 대응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기 양적 축소가 없다라는 내용에 조금은 환호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는요, 내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도입이 됩니다.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두기 조정안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뭐 의견은 좀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 체인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할 경우 사망 확률을 88%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조금 의견이 나눠지는 이유는 경구용 치료제의 사용자가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부 협심증이나 부정맥, 그다음에 특정 약품 복용자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향후에 복용 사례가 좀 더 수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일평균 3,600명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4,388명을 증가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면 감소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중증 환자도 749명대로 이제 하락을 했고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41%로 안정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실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소폭 완화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 11월과 같은 일상회복 단계와 같은 수준 완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다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게임 체인저 역할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상생활도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정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뉴스 어제만 해도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심사에서 이유가 불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이제 2019년도에 국내 조선사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일단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병을 위해서는 이제 해외 이해 당사국의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해 당사국 중에 한국하라도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합병은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EU의 선박 운용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 주문량이 많아서 주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국내의 LNG선 독점 문제를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을 할 경우에 LNG선의 세계 점유율이 70%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은 향후에 LNG 선박 가격의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EU에 있는 해운사 같은 경우 지금 반대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EU 전체적으로도 지금 반대 쪽으로 일단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EU가 크루즈선 1위 회사와 3위 회사 둘 다 이제 유럽 내에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독점 우려로 반대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반대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병이 분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체 경쟁력 약화 우려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국내 조선사 간의 이제 경쟁 과열, 그다음에 저가 수주 문제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국내 조선 3사의 연구 개발 부분이 상당히 중복 투자되면서 조선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적으로는 약간 좀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현재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1조 5천억의 자금을 갖고 아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신성장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밸류체인, 그다음에 자율주행 선박, 탄소 포집 저장 등과 같은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국내에서 조선사와의 합병은 더 이상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독점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조선업을 하지 않는 다른 기업으로의 이제 매각이 불가피한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좀 더 보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이제 생존 방안도 이제 마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대우조선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악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 현재 부채 비율이 297%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독자 생존에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대우조선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시장 핵심 이슈가 되는 이야기 이슈 칼럼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파월 발언을 두고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드의 자산 매각이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산 매각 축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죠. 급시 다르죠.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매각 이렇게 이어지고 자산 매각 정도 이어지면은 한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것을 앞당기겠다는 얘기고 그것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산시장 모두 다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보였죠. 연초에 좀 조정들 다들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채권 시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채권 시장 강세도 한번 찾아보고 그 채권 시장에서도 오늘 주로 말씀드릴 물가 연동 채권 팁스가 상당히 강한 시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 그 팁스 ETF 시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푸른색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 어제 큰 반등이 나타났었고 그 전날에는 아랫골이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그림은 가격을 표시한 것이니까 실제로 팁스 금리는 하락을 한 것이죠. 팁스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면은 팁스 금리가 이 페드 정책에서 실질 금리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 10년물 팁스는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비 얼마나 지금 높은가 이걸 뜻하는 것이죠. 팁스 금리 자체가 그것이 위험자산 선호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보다 실질 금리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그 어떤 자산,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위험자산 선호도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동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이라도 투자하고 실물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계속 흘러왔었던 거죠. 팬데믹 이후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값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들어서면은 채권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니까 굳이 뭐 주식을 살 필요까지도 없고 채권 선호도가 1차적으로 살아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질수록 위험자산 매력은 감소하는 것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실질 금리 쪽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10년 만기 팁스 실질 금리 추이를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보았는데요. 붉은색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한 곳이 이 수익률이 찍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강 이제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올라오는 저 이유가 1월 10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저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1월 10일 그저께죠. 1.78%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건 페드에서 추출해내는데요. 2.48%였습니다. 그러니까 1.7에서 2.48을 빼니까 0.7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저게 1%대에서 거의 움직였었고 직전에 최저로 나타났었던 게 11월 9일인데 그때는 이 국채 수익률이 1.46%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2.63%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7%가 나타났었고 지금보다 0.47% 정도 낮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11월에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0.4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팁스 실질 금리 상승을 하면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저 1%를 넘어서는 저런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 시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시장에서 국채하고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크리티컬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만약에 국채 시세가 같이 아까처럼 표처럼 툭 튀어 올라오는 것은 수익률이 올라오는 거니까 시세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에서 동반으로 약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반대지만 종종 크리티컬 레벨까지 가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 분간으로 접어들었었고 지금은 당분간은 팁스 시세가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 팁스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좀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팁스를 보여주셨는데 물가 연동 채권이고요.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도 좀 개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측정을 해봐야 될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팁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개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팁스 시세가 주는 시그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권은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겐 좀 어렵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세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팁스의 금리 상승기에 나타났었던 그 차별적 흐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인데요. 푸른색 표는 10년물 국채 흐름 시세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이 팁스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팁스 시세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은 10년물 채권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요. 근데 하나는 내려가고 있는데 팁스는 저 위에 고공권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기준금리가 저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준금리는 실세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값이 나고 마이너스 값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익률은 저 위에 있겠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값이다면 가격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팁스 자체를 고가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물가 연동 채권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얹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저 붉은색 선은 국채금리하고는 별개로 저렇게 차별적으로 유리된 그런 시세를 지금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그동안에 살아났었는데 제가 어느 까만색 레벨 선을 좀 그어놨잖아요. 저 레벨 선에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 저 레벨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네 번째로 팁스 가격이 만약에 중기 박스권 시세를 이탈하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걸 2018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푸른색 선으로 네 번째 그림에서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두 군데를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은 지금이고 왼쪽은 2018년입니다. 2018년 자산 매각 당시 그때도 자산 매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도 팁스 시세가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저런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런 시세가 나타났다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 건데 만약에 저것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이탈하는 모습이 2018년처럼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자산시장은 좀 더 충격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팁스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가 이것을 지켜봐야 되고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제가 2%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2%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빼는 값이 2%이기 때문에 앞에 값 국채금리가 2%만 넘어서지만 않는다면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 2%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10년 국채가 먼저 앞서서 움직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2%가 넘어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크리티컬 레벨로 볼 수 있는 2%대 이것이 평균 목표 물가에서도 중요하고 기준금리에서도 중요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에서도 이 선은 아주 중요한 레벨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페드에서 이야기하는 자산 매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채권 시장 그리고 팁스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게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할 수 있을 때 더 설명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자산 축소 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뉴욕 패드에서 팁스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채권 항목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표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저 채권들 다 합하면 8조 7,575억 달러입니다. 근데 팁스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회색입니다. 가운데 아주 조금이죠. 단중기 국채가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한 4조 8,460억 달러고요. 아래 녹색이 MBS 주택저당 관련 채권이 2조 6,630억, 2조 6,063억입니다. 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이 한 3,832억 달러 팁스란 말입니다. 자산 매각 쪽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팁스는 패드 쪽에서 이 가격을 하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무부 쪽에서는 팁스 발행량을 올해 유지하거나 증액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산시장 쪽에서 매각으로 인해서 인한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가격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패드나 재무부 쪽으로 인해서 자산 매각 때문에 좀 훼손될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첫 국채 발행 그때가 어제부터 오늘 내일 3년, 10년, 30년 만기 계속 국채 발행이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정이 있을 때는 국채 시세가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됐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중기적인 약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향후에 더 점검을 해보고 계속 관찰해 나가야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의 붐, 오늘도 상한가를 또 잡아내셨다고 하는데 얼른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올해 네. 11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올해 목표가 뭐 상한가 100개 잡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네. 11개째 상한가를 잡아내셨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셔서 여러분 내일의 분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어떤 종목인지 리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모아 가다 보면은 네. 뭐 행복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모아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자, 종목에 대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모아텍 내일의 붐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12월 28일 이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화요일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바닥을 오랫동안 또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거래대금 처음 터진 날, 자, 이 구간, 자, 과거에 23,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자, 바닥을 찍고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날 제가 여기서 자 8월 정정했습니다. 12월 28일 자 이 캔들을 보고 여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브리핑 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다음 날 네, 올라갔어요. 네, 바로 다음 날 올라갔고 자 올라가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 날에도 29% 네, 바로 다음 날 거의 10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네. 오늘 또다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네, 또 상한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의 구간이 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어찌됐건 이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 자 이 막대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처음으로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한 그 스타팅 포인트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12월 28일에 공략을 했었는데 자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아텍 뭐 이름도 이제 모아 가다 보니까 뭐 상한가를 갔다. 뭐 얼떨결에 뭐 29% 거진 상한가 잡아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때가 이제 우리가 12월 30일이었죠. 12월 29일. 자, 이때도 12월 39일 그리고 자, 1월 10일도 거의 뭐 28%까지 시세 나왔었는데 오늘은 자, 완벽한 상한가로 네, 현재 시간 네, 진짜 그냥 상한가급이 아니라 네, 그냥 상한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텍 우리 12월 28일 방송 보고 공략하신 네, 모든 분들 네, 수익과 행복 축하드리고 네. 그때 관심 종목 추가해서 또 임의로 또 공략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네,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정말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민경철 위원님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11번째 상한가니까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함께하지 않으셨더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일의 분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후보군 종목들 잘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또 어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률이 좋게 기록이 되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네, 일단 어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좀 브리핑을 드렸어요. 네. PJ전자, 모다이노칩, 그리고 이제 네, 사막콘덴서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어제 내일의 본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지금 네, PJ전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J전자. 자, 어제 방송에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과거에 자, 16,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막 거래대금을 동반한 어제 시점이 바로 대시세의 초입의 구간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17% 출발해서 고가 23% 네, 좀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종가 기준 플러스 20% 이상의 좀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다이노칩인데요. 네. 이 종목도 어제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모다이노칩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첫 번째 대시세 분출하고 주가가 고가에서 자 고가 지금 5,000원에서 자 3,000원까지 마이너스 40% 정도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자 거래대금 막 증가하는 그 시점에 여기 뚫어낸 시점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 6% 출발해서 장중 고가 26%까지 종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상승률을 26%의 상승률을 좀 보였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아이크래프트와 모베이스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PJ전자 모다이노칩은 어제 종목이에요. 네. 즉 화요일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 종목들 중에서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좀 상승 시세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레프트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10,000원, 1,5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4,000원까지 빠졌다. 이게 거의 1+2나 다름이 없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급이 유입된 자, 이날 1월 10일 월요일 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네. 자 브리핑 드리고 나서 1박 2박 딱 이틀 지났어요. 근데 장중 플러스 14%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공략한 가격 대비 우리가 공략한 종가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종가 대비 플러스 9% 3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이틀 만에 좀 노려보게 됐습니다. 3년 기다려서 6% 은행이자 챙기겠습니까? 아니면 이틀 기다려서 9% 수익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틀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뭐 잘 갔다. 뭐 이렇게 브리핑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모베이스 종목까지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제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본 방송에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이제 공략한 건 공략했다. 네. 했으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지난주엔가 네. 지수가 너무 안 좋았는데 상한가 너무 많이 잡아서 조금 이제 뭐 방송의 결과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잡은 걸 잡았다고 하지 어떻게 합니까? 잡은 거 상한가 간 걸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안 갔다고 위원님의 합니까? 그 능력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우리 내일의 분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14%가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베이스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1월 7일 금요일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월요일에 1% 올랐다가 2%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장중 마이너스 5에서 7% 빠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자, 하루 이틀 3일 딱 2박 3일 동안 흔들다가 오늘 어떻게 됐죠? 플러스 19%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해드리고 딱 3일 지나서 매수가 대비 14%. 5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률을 우리는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 실제로 우리 모베이스로 우리 오늘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신 땡땡땡님 오늘 또 수익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보고 모베이스 공략하셨던 분들도 지수가 빠지면서 월화 지수 무너지면서 분명히 윤영철 전문위원님께서 이거 대시세 초입이라고 해서 공략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손실이 확대되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 그래 이게 대시세 초입이 맞구나 이렇게 또 행운이 터졌던 오늘 수요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은 오늘 방송 후반부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셔서 오늘의 종목군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방송 보시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 어제 그제도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신 분들이 있고요. 정말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 또 상한가를 잡아내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세요. 매번 이렇게 대바닥과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후보군 종목들 만나볼까요? 일단은 오늘 조금 우라통이 좀 터지는 날이에요. 왜요? 일단 지수가 올라가서 굉장히 기쁜 날이죠. 코스닥 지수가 2%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번 주 처음 있는 상승장이에요. 맞아요. 파월 의장님의 그런 뭐 폭탄 같은 발언이 없어서 오늘도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 좋은 상승장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격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우리 1시 정도에 자, 우리 일지테크라는 종목을 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갔네요.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상한가 가기 전에 찍었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게도 몇 시에 고르신 거예요? 1시 우리가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제가 이거 다루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 자료를 넘겨드렸던 시점이 1시가 조금 넘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한가 도달했다. 근데 이렇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의미가 큰가요? 의미가 크죠. 자, 4,100원, 4,200원에서
어찌됐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닫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더 빠지면은 더 좋은 매수 기회였는데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좀 케이스가 된 것 같다. 문을 닫았다. 살 수가 없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우리가 1시 정도에 우리 종목을 선정했었는데 자, 그때 당시 상한가 가지 않았던 일치테크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 과거의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지금 동반되면서 저평가 영역대에서 주요 매물을 좀 돌파했다라는 취지에서 일치테크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두 번째 종목 파인 디지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시 정도에 제가 이거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막판에 또 23%까지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7,200원 정도 선에서 이 종목을 저격을 했는데 7,200원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강하게 직전 고가 라인들 한 방에 다 막판까지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 이 종목도 오늘자 2,500개의 종목들 중에서 수급 가장 강하게 가장 좋은 가장 강한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네. 자, 현우산업 종목도 이거 20% 정도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찍었던 종목인데 자 1시 이후에 자 우리가 1시 초반에 제가 이거 딱 여기서 자 거래대금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세 유지가 되는 거 보고 여기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관심 종목으로 그러고 나서 주가가 2시경에 올라가더니 거의 뭐 상한가급의 시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20%대 이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맞춰서 좀 편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중 자 28%, 28.82%까지 추가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직전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현우산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주식시장에 천명하였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일지테크, 파인디지털, 현우산업이 수요일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슈팅 자리를 만든 돌파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